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속이는 그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위로 갈 것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 이때부터도 3월 4일 날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도 그걸 다 빼고 나서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롱을 잡기에도 애매한 게 현실인 거고, 숏을 잡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구간.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뭐 뉴스나 분위기보다 차트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 구조를 좀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자, 그리고 어디를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괜히 비트코인을 정말 저점에 잡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는 게 괜히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관점상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또 저처럼 뭐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방향성 베팅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 중동 이슈가 가장 큰 게 맞고,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도 한번 나왔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아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매크로 영향도 일부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매크로 이야기를 조금은 짧게 해보도록 하고 차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이동평균선이에요. EMA라고 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이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고, 위에 있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밑에 있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그리고 이 주황색 선, 이게 EMA 50선입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상승 추세라면 이 51선, 이 EMA 50선은 그냥 지지 역할만 하고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비트코인은 내려갔다 하면 올라오고, 내려갔다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빠지고, 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자, 이때부터 EMA 50선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속 좀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번에 이거 지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지지 체크하지 않고 올라타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할 거야. 그런 베팅을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아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즉 지금 시장은 추세장이 절대 아니죠. 일봉 상황에서 보셨듯이 횡보장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장에서는 추세 매매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횡보장에서는 구간 매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간 매매가 조금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모든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뭐 트레이딩 교육방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왜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익절을 하게 되는지, 손절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물도 들고 가고 있어요. 자, 현물 타점 같은 경우에도 좀 발라먹을 구간이 있다면 단타 타점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부분 선물 타점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현물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은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다 보니까 또 알트코인 장이 조금 더 도래할 것 같다면 제가 알트코인도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교육방이라고 해서 뭐 많은 걸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입하는 이유, 그리고 뭐 익절가나 손절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잡는지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쌓으면서 배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뭐 독립하셔서 저처럼 뭐 이렇게 수익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뭐 현물 타점들 그리고 선물 타점들 모두 다 잡아드리는 트레이딩 교육방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이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잡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를 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상단과 하단이 좀 팽창이 됐다가 응축됐다가 다시 한번 조금
응축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전에 팽창이 됐었어요. 팽창이 된다는 건 뭘까요? 시세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또다시 좀 횡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응축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응축된 다음에는 분명히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응축되고 나니까 결국에 내려왔죠. 자, 이게 무조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응축이 되게 되면은 위로 올라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방향성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방향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는 뭐 CPI 뭐 이것도 발표가 되긴 했죠. CPI도 발표는 됐는데 이 방향성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조용한 모습이 맞죠.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터지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현물을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시장 방향성에만 맞게 잘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하고 EMA를 좀 꺼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봤을 때에는 63K 이 정도 수준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고 가격이 70K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파동에서는 74K 그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이 뭐 이 구간에서 나왔다? 라고 하기에는 급락 부분이 있죠. 급락 부분에 대한 물량을 지금 해소하고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롱 물량들을 강제 청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부터 빠졌던 게 11%입니다. 10배 레버리지 잡았어도 다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도 올랐던 게 이런 상황이에요. 17%. 자, 만약에 10배였으면 그냥 청산당했던 자리고 5배여도 수수료 따졌을 때는 거의 청산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한 방향성을 보고 무작정 베팅하기보다 뭐 이런 구간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 안착할 때 또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급하게 내려갈 때 그때만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 자, 아직 이런 구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빅롱이 찾아온다면 이거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평균 거래량이 이전의 횡보장 이 하락보다 상당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롱을 베팅하거나 현물을 투자하거나 그러고 있죠. 이 물량들 털기 위해서 한번 뺐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도 저는 이럴 때 뭐 눌림목 구간이 정말 명확하게 온다면 그때 좀 과감히 베팅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자, 바로 어제 발표된 CPI입니다. 어제 발표된 CPI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직 이 3월달 유가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해당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5일 보이시죠? 5일. 5일을 보게 되면 6.2%, 12.8%. 자, 이게 예상치가 뭐 2.4%, 뭐 0.3%, 뭐 월 대비해서 그리고 연 대비해서 이 정도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올랐던 게 정말 120달러까지 올랐던 게 언제죠? 3월부터입니다. 자, 2월에 올랐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 5일의 문제, 이 5일의 문제가 결국에 3월달 CPI가 발표되는 이 4월달에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CPI 지표 또한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물가 상승이 멈췄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안 올 거다. 그런 생각은 3월 CPI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또다시 이 유가가 또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3월달 CPI는 뭐 월 대비해서도 뭐 1%에서 2%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4월부터 또다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경계성 매물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좋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저도 감안하기가 힘들지만 중요한 건 이 CPI 지표가 지금 막 좋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 4월 달에 나올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가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자, 지금 어떻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뒤에 눌리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릅니다. 자,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이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이때부터 자리를 잡고 한번 개미 털고 올렸다는 거예요. 자, 물론 유가라는 게
무조건 차트만 보고 대응할 건 아니지만 이 유가 선물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죠. 비트코인도 상품입니다. 선물 매매할 때에도. 자, 그렇다는 것은 유가가 지금은 뭐 고점을 찍고 밀리기는 했더라도 결국에 한 번 더 뭐 이런 추세를 보여주다가 뭐 갭 구간을 매꾸러 내려오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아래 꼬리도 길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또다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흐름이 정말 나온다면 이 3월 CPI 정말 안 좋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도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가길 좀 바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뭐 구간적으로 뭐 여기 올라오면 숏치고 여기 내려오면 롱치고 그걸 좀 반복하면서 바라볼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구간이 69K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평선 근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EMA와 볼린저 밴드를 다시 추가해도 봐도 69K라는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69K. 자, 이거를 흰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봤을 때 뭐 EMA 5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69K를 돌파하면 밀렸고 그 다음에 밀리게 되면 69K 다시 위로 올라왔고 근데 이게 딱 정고점 라인에서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올렸던 자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매물대 구간까지도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위쪽에 있는 이 저항대 지금 71K하고 72K 단기적인 매물이 조금 쌓여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청산은 시켰지만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바로 본전에 팔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린 것도 해당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본전에 매도하게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 보여주죠. 아, 여기까지 올라오겠네 하다가 매도를 안 하게 돼요. 현물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 이럴 때 갑자기 던지겠죠. 아, 드디어 본전 왔네. 이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거의 10일 정도 들고 있었다라고 치면 결국 사람들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고점 추세를 만들면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간 게 아니라 이 물량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빼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69K를 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69K 이탈되는 순간에는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을 무조건 이 매물대를 뚫는다. 추격하는 장도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추세선 있죠.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런 매물대 먹고 나서 눌릴 때 뭐 71K를 이탈될 때 이런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하는 조건을 잡고 매수를 해도 좋겠죠. 지금 시장에서 이거 돌파하겠네 하고 추격하다가 한번 밀리는 순간 다 손절당합니다. 손절당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금 그리고 투자금 이런 게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아니라 조건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69K를 빼버린다면 이 고점 추세선이 있죠. 고점 추세선을 이 저점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가운데에다가 봅니다. 그럼 이 추세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물론 후행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69K를 빼는데 해당 구간까지 찍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게 마지막 조정일 수가 있어요. 대신 69K 이탈하고 한 번 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한 번 저점에 대한 도전을 한 번 한다면 해당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69K를 중심으로 한 어떤 매수세가 받쳐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눌릴 때 그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물 매수세가 붙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 고점 추세를 맞는구나. 숏배팅. 뭐 이거 뚫을 거니까 그러고 나서 눌릴 거니까 무조건 롱배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간 매매. 자, 올라가면 숏치고 내려오면 롱치고. 자, 그런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롱만 바라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이때부터는 고배 레버리지 말고 자, 최대 3배에서 한 5배 정도 그 이하까지만 진행하면서 현물 중심의 매매할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돌파하는 순간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좋더라도 흐름이 좋더라도 청산시키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69K를 버티는지 이게 단기적인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자, 이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저항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그때 잡아도 늦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항상 저점에서 잡으려다가 저쯤이 아니구나. 손절하자. 반대로 최고점에서 또 매도를 하려다가 괜히 또 올라가는 파동에 손절하고 또다시 내려갈 때 추격 숏을 하다가 또 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69K를 이번에 버티면서 올라오는지, 자, 또는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서 71K와 72K에 대한 매물을 한번 먹고 눌릴 때 그때 지지 라인을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 방향이 명확하게 롱으로 바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물을 괜히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또 결과론적으로 나올 건데, 제가 이런 자리들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돌파 자리다, 아니면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뭐 아니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괜히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영상에서 전체적인 구조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잡아드리곤 있죠. 자, 그런데 실제 매매는 이런 자리가 언제 올지 모르고,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 흐름에서 어떤 걸 보면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응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응축했다가 팽창하듯이 말이죠. 자, 게다가 현물 타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더리움은 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월 또는 4월 안에 알트코인 불량이 올 것이라 좀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도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익처럼 뭐 이 이상이 수익이 되겠죠, 알트코인은. 자, 이런 것들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뭐 알트코인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잘 얻어가시기 바라겠고, 수익도 뭐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